네, 한 주 동안의 대중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번 주에 우선 송중기 씨 소식이 관심이 많았더군요. 네, 8일에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열렸어요. 이제 올해 11회째 맞는 그런 드라마 어떤 시상식인데요. 그 세계 51개국에서 265편의 드라마가 출품이 됐고 그 가운데서 사실 이제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국의 더 나이트 매니저라든가 뭐 여러 프랑스, 뭐 카자흐스탄, 터키, 독일 여러 나라로 돌아갔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최국이다 보니까 한류 드라마상이라고 해서 별도의 상을 마련해서 그 가운데 남자 연기상을 송중기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 남자 연기상. 어떤 드라마로? 네, 태양의 후예로 받았고요. 예. 여자 연기상은 오마이비너스의 신민아 씨가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시상식 때 태양의 후예에 같이 출연했던 송혜교 씨 얘기를 또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조 한류 스타인 송혜교 씨가 받는 상이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리는데 내가 대신 받게 됐다라고 좀 겸손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 태양의 후예 파트너였던 송혜교 씨를 두고 정말 많이 배웠다,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송중기 씨가 아시아 팬미팅 할 때 송혜교 씨가 참석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4월에 사실 홍콩에서 팬미팅 할 땐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게 맞았고요. 6월에 중국 이제 성도에서 송중기 씨 혼자 팬미팅을 하는데 네. 송혜교 씨가 깜짝 게스트처럼 초대 손님으로 참석을 했어요. 사실 뭐 나이는 3살이 많지만 데뷔를 치면 송혜교 씨가 12년 선배거든요. 이 대선배가 그래도 후배의 팬미팅에 해외 팬미팅에 가서 드라마의 한 장면도 연출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송혜교 씨도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예. 사이좋은 선후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송중기 씨가 영화 구남도를 찍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분식차 또 커피차 이런 어떤 그 차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화 쪽이 워낙에 밥차는 맛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식이라든가 뭐 커피, 음료 같은 걸 보내서 또 후배를 응원했습니다. 예. 그 영화 때문에 삭발했다고요? 삭발을 했고 또 심지어 이제 몸무게도 좀 그 다이어트도 감행을 해서 요번 그 드라마 워즈 레드카펫에는 굉장히 머리 짧은 모습 살짝 야윈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또 여심을 흔들었습니다. 예. 원래 야윈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더 야위었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이 김소연 씨, 이상우 씨 소식이라고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드라마를 함께 출연을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이 이상우 씨가 굉장히 김소연 씨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돼서 드라마 끝나고도 두 사람이 연인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한 달째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공식 인정을 했고요. 네. 두 사람이 37살 동갑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두 사람이 사실 둘 다 좀 연예인 치고는 좀 소박한 면도 있고 특히 김소연 씨는 굉장히 어떤 그 아이리스의 여전사의 모습하고는 달리 실제로 만나보면 소박하고 그런 37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요. 또 이상우 씨도 마찬가지로 또 여느 일반 남자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처럼 어떤 스타성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생활 연기자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부터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직접 만나보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친근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기를 직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두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븐 가수 세븐하고 이다혜 씨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네, 두 사람도 또 이제 33살 동갑내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동갑내기인데 이제 오랫동안 친구였다가 이제 연인으로 한 1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이상우 씨와 김소연 씨만큼 그렇게 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만 있지는 않았어요. 열애설이 나돌자마자 사실은 이제 그 이 세븐이 2013년 7월 그때 이제 뭐 안마방에 출입을 했다 이런 어떤 한 보도 프로그램의 보도로 인해서 당시 연애의 병사도 폐지가 됐었고 또 최근에도 뭐 뮤지컬도 하고 앨범도 음원도 하나 내고 했지만 큰 반향을 못 일으키면서 조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다혜 씨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아니 저렇게 안마방에 가는 남자친구 사귀어서야 되겠냐.
하다 보니까 예. 세븐 씨가 확실히 또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 연인인 이다혜 씨를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당시 이제 뭐 군 재판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조사들 다 자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안마방에 갔던 건 맞고 또 그러나 바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국 뭐 마사지, 태국 마사지를 갔는데 다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맹인 마사지 업소를 가서 대기를 하다가 아 이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바로 취소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군의 조사에서도 어떤 성매매를 했다거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만 그래도 본인은 군 어떤 근무지를 이탈을 했고 군의 명예에 어떤 훼손을 가했기 때문에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유구무원 입을 다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묵묵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다혜 씨가 여러 가지 악플을 받다 보니까 또 세븐 씨도 같이 악플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말하자면은 안마방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해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그 사과문으로 발표한 그 내용이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어떻게 만났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데 영역이? 두 사람 이제 연예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동갑내기들이 좀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동갑내기들끼리 생일 파티도 좀 같이 해주고요. 또 가수하고 어떤 탤런트가 배우가 사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같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가수하고 배우가 서로 만날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이제 네. 개인 사적인 모임들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요. 이다혜 씨는 이미 2011년에 이 세븐 씨가 당시에 이제 어떤 찜닭 그 업체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개점을 했는데 당시에 가서도 여기 정말 맛있네 하면서 인증샷을 SNS에 올릴 정도로 이미 5년 전에도 그때부터 이제 뭐 친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연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븐은 이런 안마방 출입에 대한 성매매 의혹에 대한 어떤 그런 해명하지 못하면서 힘겨움이 있었고 이다혜 씨도 또 뭐 정보지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식이 올랐었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힘든 시기였는데 세븐 씨 말로는 그런데 이다혜는 나를 그걸 갖다가 의심하지 않고 내 말을 믿고 순수하게 받아주더라. 또 이다혜 씨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뭐 정보지 내용들을 믿지 않고 나를 순수하게 대해주더라. 이런 마음에서 두 사람이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윤아 씨에겐 뭡니까? 송윤아 씨는 이제 사실 이제 2014년에 이미 마마라는 드라마로 복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선 좀 선한 역이었죠. 근데 요번에 좀 악역을 맡았어요. 1998년도에 미스터 큐, 거기서 김희선 씨를 괴롭히는 역이었는데 그 역 이후에 어떻게 보면 18년 만에 악녀를 맡았다 해서 이제 보도들이 나왔더니 댓글에서 아니 무슨 연기로 악녀일 거 있냐? 생활에서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불륜 악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9년에 결혼을 하고 그 7년이 지났는데 7년 그동안 됐군요, 벌써. 네네. 그리고 이제 사귄 게 2007년이니까 벌써 이제 그때부터 또 9년이 됐어요. 네. 설경구 씨나 뭐 송윤아 씨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무슨 소송을 건다든가 항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조심스럽게 설경구 씨가 예능에 나와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송윤아 씨가 드라마를 앞두고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드라마에 대한 주목 이전에 나의 새 생활에 대한 어떤 집중이 될 때 부담감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말하자면은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심경을 이번에 좀 밝히게 된 건데요. 저도 영화 기자로서 좀 주변에서 봤지만 사실 두 사람이 2002년에 광복절 특사를 함께 했고요. 또 2006년에 사랑을 놓치다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열애설이 나면 언제부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아니야. 근데 사실 열애설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송윤아 씨가 이제 설경구 씨에겐 재혼이었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첫 작품부터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이혼을 2006년에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그럼 이혼 전부터 만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을 보내게 된 건데 그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설이었던 거고 그건 악의적인 댓글이었던 거고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이제 지켜봤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사실처럼 돼서 송윤아 씨가 어떻게 보면은 결혼 이후에 한 7년을 참다가 이번에 좀 입을 연 건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는 네. 이제 아이가 7살이에요. 내년이면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 이렇게 사실 연예인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김은국 씨는 사실 나쁜 일도 아닌데 아들은 이제 번칠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본인이 번동태생이고 아내가 칠곡태생이에요. 그래서 번칠이다 불렀는데 아이들이 그 번칠이 별명 하나로도 너무 놀려서 이제 그 아들이 원해서 조기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댓글들이 악성 댓글이 달리는 와중에 그냥 초등학교를 보내기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윤아 씨가 서울경구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걸 아니라고 이제는 좀 정확히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심경으로 이번에 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7년, 9년 이렇게 지난 건데 여전히 왜 그런 댓글을 달리고 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볼 때, 그러니까 분명히 설경구 씨가 재혼남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모든 거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송윤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이혼남을 택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불륜녀가 돼 있더라. 근데 여기에는 어떤 그 설경구 씨의 뭐 전부인의 친척이다 이러면서 그게 정말 그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익명이잖아요. 익명으로 막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 전부터 만났다 막 그런 글들을 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누리꾼 분들도 그 글을 믿고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랄까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생활 얘기입니다마는 두 부부가 이혼 전부터 그러니까 또 딸의 조기 유학으로 따로 떨어져 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이혼을 2006년에 했고 두 사람의 교제는 2007년부터고 그러니까 조금 의구심은 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정말 아니다라고 할 때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믿어주시고 어여쁜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뭐 다른 얘기 뭐 해본다면은 네. 그 이제 제가 구남도 오늘 얘기가 잠깐 송중기 씨 얘기로 아까 출연하던 나왔었잖아요. 영화요? 예. 네네. 그게 이제 류승환 감독이 연출을 합니다. 거기에 소지섭 씨, 황정민 씨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제 시대 강제징용을 당하는 사람들 그게 강제징용된 것이 구남도예요. 거기에 어떤 독립인사들이 갇혀 있고 그 독립인사들을 구출하려 잠입하는 독립군 역할을 송중기 씨가 맡았고 소지섭 씨는 그 종로의 가장 뭐 그 주먹패로 불렸던 최칠성 역을 맡았고 또 이제 황정민 씨는 그 일본의 어떤 연주를 하러 가려던 경성호텔 악극단 단장인데 이런 군함도에 갇히게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요즘 사실 그 사극들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픽션이 더해진 이런 팩션극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내년 개봉이긴 하지만 촬영 때부터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이 누구라고요? 류승환 감독입니다. 아, 류승환 감독이고. 네네. 예,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캐스팅 화려하고요.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이 이제 1,340만 명 정도가 들었었어요. 그때 황정민 씨랑 함께 했었죠. 그러면서 요번에 또 함께 한 거고 황정민 씨만 보면 국제 시장이 한 1,420만, 베테랑이 1,340만, 또 히말라야가 한 뭐 770만에서 세 편의 영화로 3,500만 관객을 끌었던 굉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곡성도 배우예요. 나왔죠, 곡성. 그렇죠. 곡성에 나왔는데 조금 조연이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황정민 배우 믿고 보고 류승환 네. 감독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